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타인의 삶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인이 항상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는 가장 특별한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거든요. 일본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배우고 반도체를 배우고 일본에서 여러분들 선망 기법을 배우고 참치를 잡는 그런 여러분들 어구라든지 어법 같은 걸 배우는 것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나라들은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좋은 것, 신기한 것, 대단한 것을 자꾸 배우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여러분들 삼성의 최고위층들과 함께 벤츠를 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머르세드 벤츠. 최고차를 사봐야 타봐야 그래 이런 명품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나라는 배우는 겁니다.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 물리적 그런 여러분들 장벽을 넘어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될 것 같다라고 언제 생각했는가 하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대만에서 여러분들 총통선거하고 입법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트위터에 오른 그 수개표, 당일 현장 수개표와 이런 같은 동영상을 저도 모아가지고 몇 개를 여러분들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정도 여러분들 대만에 직접 그런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나오면은, 과거에 한국 같았으면은 조선중앙동아가 몇 명의 여러분들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특파원을 파견했을 겁니다. 한국 시민 가운데 하나도 다루지 않았거든, 대만 선거를. 그냥 특파원들이 가가지고 누가 이길 것인지 선거 이전만 여러분 보도를 했죠. 그때 이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구나. 새로운 것, 좋은 것, 자기 나라가 이런 선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을 보고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닫혀가는 사회가 됐구나. 그것도 뭐 저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뭐 한국인이 옛날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이 다르니까. 옛날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런 일본이 공장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낮에 본 것을 몇 사람이 여러분들 밤에는 호텔방에 앉아 다 복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장 배치도 같은 걸 다 이런 배웠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썰미로 배우고, 또 일본 사람들 가운데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모르는 척도 이런 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를 뺏기면은 꼭 뺏겨봐야 뺏기는 줄 아냐 이야기죠. 홍콩 봐라, 홍콩을 보면은 선거를 뺏기면 어떻게 나라가 바뀌는지, 그런 데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향상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진 사회가 된 거죠. 제가 홍콩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의 통계 숫자도 여러 번 확인했고, 공병호 TV에서도 이제 홍콩의 반체제 인사들에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도 다뤘지만, 뭐 저는 벌써 상상이 되잖아요. 꼭 안 가도 여러분 상상이 되죠. 지금 홍콩 분위기가 어떨지. 홍콩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단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식 교육에다가 또 홍콩은 교육계획을 잘해가지고 정말 생각하는 교육을 많이 시켰던 거죠. 그러나 체제가 바뀌면은 6개월 1년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죠. 한 분께서
홍콩 다녀오신 경험을 소개했기 때문에 가보지 않더라도 대충 내가 그리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설은수 목사님의 홍콩 방문기입니다. 2025년 새해를 홍콩에서 맞이하며 법인 설립 문제로 홍콩과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홍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홍콩이 국제도시라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어 간판을 찾기 어려웠고 중국어로만 가득 찬 홍콩 공항의 모습은 마치 중국의 한 도시에 온 듯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화웨이의 대형 광고판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니까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이나 옥토퍼스 카드만 가능하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여러 장소에서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보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어떨지를 그냥 대충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게 어떤 건지를 사람들은 꼭 당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오랜만에 만난 홍콩 지인들과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홍콩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더 이상 홍콩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국, 캐나다, 대만 등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은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체제가 바뀔 때 이렇게 기로에 서는 거죠. 언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머물 것인가. 벌써 떠난 사람들 많죠.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될 때 떠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중국의 홍콩에 시위 시작되기 전에 떠난 사람도 많고 시위가 마치자마자 떠난 사람도 많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라도 이민을 보내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자청 같은 여러분들 부호들은 일찍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등장할 때. 그 시대를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통찰력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자청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자였던 부동산 개발업자는 다 처분해 봤지 않습니까? 시진핑 등장한 걸 보고. 5년 전 수많은 홍콩 사람들이 거리에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플민트님 고맙습니다. 자유를 잃은 홍콩은 이미 중국의 도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위를. 지금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막게 시위라도 하는데 앞으로 시위가 제압당하면 시위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IT 기술이 워낙 안면 인식 기술 CCTV IT 기술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인민을 통제하기 국민을 통제하기는 더없이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기술을 다 받아들이겠죠. 이제 한국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제압이 되면은 심지어 선거마저 친중파 의원들이 90% 이상 당선되는데 이렇게 선거 부정 세력이 만들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는 영남 출신이고 나는 경남 출신이니까 부정선거에도 나는 당선되니까 나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부정선거 세력들이 다음에 한 70석을 줄이고 60석을 줄이고 30석을 줄이고 또 그다음 뭐죠? 괴뢰정당 하나 만들어가 뭡니까? 경쟁하게 만들겠죠.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홍콩 시민들은 이를 중국이 개입한 가짜 선거로 여긴다고 합니다. 홍콩은 이제 국제도시도 자유로운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가지고 그냥 한족화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먹는 방법은 이런 폭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세 이런 사람들하고 이름들 조금 도와주고 돈 좀 주고 그다음 한족을 그냥 집어넣으면 나라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당하기 전에 이렇게 사례를 보고 생각을 좀 하자야 생각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야기죠. 이번에 못 막으면은
2020년 4.15 총선에 못 막아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못 막으면 다음 5년 후에는 죽을 고생 정도가 아니라 찍소리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점점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투표 결과를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여러분들 한참 민주화 열기가 가능할 때 부정선거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좀 투표율이 피크를 정상을 쳤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무기력함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만은 이제 이걸 마치고 대만으로 간 모양입니다. 이분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비교가 되겠죠. 홍콩에서 일정을 마치고 대만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만은 홍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미국, 한국, 일본 브랜드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선거를 지켰기 때문에 대만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거를 되게 공략하죠. 선거를 장악할 수 있으면 선거의 이름으로 본인들이 모두 다 제압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투표함을 이동시키거나 며칠 뒤에 개표하거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한쪽은 거의 고지가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그냥 전부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절박한 거고 다수의 사람들은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박함하고 여러분들의 이완됨이 격돌하게 되면 절박함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체제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홍콩과 대만을 다녀오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정과 관계없이 뭐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자유를 잃고 침묵하는 홍콩의 길을 갈 것인지 대만처럼 모든 저항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며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대만 반도체 TSMC의 주가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를 한국인들이 막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중국은 가장 큰 힘이 한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1,000만 2,000만 정도 집어넣어서 투표권을 갖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렇게 좋은 글을 서른스 목사님의 관찰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는 그런 기회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것도 총력을 기울여서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 한국인들이 분발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